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벡터의 내적은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배우면서 벡터의 실수배, 즉 스칼라배를 배웠죠. 그 다음에 벡터의 덧셈, 그 다음 벡터의 뺄셈, 여기까지 배웠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제 슬슬 벡터의 곱셈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할 텐데, 맞습니다. 이 벡터의 내적이 어떻게 보면 벡터의 곱셈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곱셈하고는 약간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은 모두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봐, 이 크기와 벡터가 있는 벡터의 곱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사실은 이 외적이라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외적의 결과는 여전히 벡터입니다.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인데, 이 내적의 결과는 그냥 스칼라예요. 즉, 그 결과가 그냥 실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곱셈을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외적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밖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는 내적만 다루게 됩니다. 땡큐죠. 그죠? 그래서 이 내적은 그 결과가 스칼라가 되는 벡터의 곱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내적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봐. 이 벡터의 내적이 정확히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요렇게 벡터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점이 O점이고 요 점을 우리가 A점이라고 할까요? 요 점을 B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OA에 해당하는 요 벡터를 그냥 우리가 스몰 a 벡터다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 OB 요 벡터를 우리가 그냥 스몰 b 벡터다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 OA와 OB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 있잖아요. 요 각을 우리가 한번 세타라고 놔보자라는 겁니다. 이 세타라는 각은 OA의 OB 벡터의 C점, 즉 O점을 일치시켜 놓은 상태에서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이기 때문에 이 세타라는 놈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봐. 벡터의 내적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요. 봐. A 벡터와 B 벡터의 우리가 곱셈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곱셈 기호를 요렇게 쓰거나, 그지? 예를 들어 2 곱하기 3을 하면 요렇게 쓰거나, 혹은 우리가 편안하게 2 곱하기 3, 그래서 이렇게 점을 썼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우리가 뭘 쓰느냐라는 건데, 봐. 내적에서는 이렇게 점을 씁니다. 그리고 외적을 표현할 때 우리가 요 곱셈, 꽃표라고 그러죠. 경상도 분들은 꽃표라고 하는데 요 곱셈 표시를 하게 됩니다. X 표시. 그지?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내적 그러면 요게 안내자거든. 그래서 영어로는 inner product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product는 곱셈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inner product 혹은 요렇게 점을 찍기 때문에 도트 프로덕트, 그죠? 조금 발음을 굴리면 dot product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외적은 당연히 outer product, 바깥 외자기 때문에, 혹은 cross product라고 부릅니다. 요 곱표를 쓰기 때문에, 곱하기를 쓰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일단 내적은 우리가 점을 이용해서 표시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봐. 정의 자체는 어떻게 되냐 하면, 보세요. A 벡터의 크기입니다. 그죠? A 벡터의 크기라는 건 OA의 길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곱하기, 여기에 우리가 이 곱표, 그죠? X 표시를 하는 이유는 이게 내적이 아니라 단순 곱셈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B벡터의 크기 이렇게 됩니다. 이 B벡터의 크기는 OB의 길이가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죠? 요게 바로 뭐예요? 벡터의 내적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됐죠? 요건 아주 중요한 그죠? 내용입니다. 여기 공간을 비워놓은 이유는 우리가 세타라는 놈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죠? 급한 나머지 파이가 먼저 나왔네요.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겨놓은 자리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벡터의 내적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코사인 값으로 정의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벡터 내적의 실체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봐. 이 벡터 내적의 실체를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 만약에 1번 봐라. 만약에 A 벡터가 0벡터이거나 그지? 혹은 B 벡터가 0벡터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이거일 때 그죠? A와 B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정의에 의하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 그런데 A가 0벡터거나 혹은 B가 0벡터라 하면은 A의 크기거나 혹은 B의 크기가 0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0이 됩니다. 됐죠? 그럼 봐라. 이 둘의 그죠? 내적의 결과가 0이 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내적의 결과는 스칼라 즉 실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A 벡터가 두 번 내적이 돼 이렇게 A 벡터끼리의 내적은 뭐가 되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보세요. 이놈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또다시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똑같은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 A 벡터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한다면 이게 A 벡터라고 한다면 당연히 A 벡터 똑같은 벡터는 이렇게 그려질 테고 그죠? 이렇게 똑같이 그려질 테고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은 0이 될 거다 이거 0. 그죠? 그래서 우리가 0 라디안 이렇게 써줍니다. 됐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코사인 0이 1이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A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지? 따라서 우리가 요 벡터의 정의로부터 요 두 가지 정도는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벡터의 결과값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요 1번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하잖아. 그지? 하나가 0벡터면 A와 B의 내적은 0 된다라는 것은 이건 정의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몰라도 그냥 느낌적인 느낌, 그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는 0 될 거다라는 걸 안단 말이야. 그래서 A 벡터, B 벡터가 0 벡터일 때 내적이 0 되는 거는 그죠? 시험에 잘 등장하지 않아요. 뭐 등장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건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자, 다만 이 두 번째 결과 있죠? 이 두 번째 결과는 상당히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A 벡터와 A 벡터의 내적, 즉 같은 벡터를 서로 내적해 주게 되면 그 결과가 크기의 제곱이 된다는 것,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죠? 요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봐. 이제 이 벡터의 내적이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자체는 뭐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 이러는데 별거 없습니다. 괜히 말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자, 잘 봐.
똑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앞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를 OB라고 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OA. 그래서 요 놈을 B벡터라고 우리가 그냥 불렀고요. 요 놈을 A벡터다라고 우리가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럼 봐. 요 각이 지금 세타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써보자. A벡터와 B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A벡터의 크기 곱하기 B벡터의 크기 곱하기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각의 코사인 값 그랬는데 요 순서를 잠깐 한번 바꿔볼까요? 요 순서를 바꿔보면 왜냐하면 어차피 A벡터의 크기도 실수, B벡터의 크기도 실수, 그 다음 코사인 세타도 실수기 때문에 이 실수들의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단 말이야. 둘을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죠. 자, 그럼 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요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 요 부분. 그죠? 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자, 잘 봐. A의 크기라는 것은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OA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되죠. 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됩니다. 자, 거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어떤 길이가 나오냐 하면 보세요. 이거 봐. 이 A에서 OB에다가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봅시다. 요렇게. 그지? 요게 딱 직각이 되도록. 그리고 요 점을 H라고 한다면 A벡터의 크기는 요 빨간 선분의 길이가 되겠고요. 그죠? 거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는 건 우리 삼각함수에서 배워서 알고 있지만 바로 O부터 H까지의 거리다.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바로 그림에서 표시된 OH의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잘 봐. 이 B벡터의 크기라는 건 결국 O부터 B까지 이 길이거든.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거든. 그죠? 요게 바로 B벡터의 크기란 말이야.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지? 이 벡터의 내적이라는 요 놈은 OB벡터, 그죠? OB벡터의 길이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 선분 OB의 길이. 그지? 곱하기, 이건 선분이야. 그 다음에 요 A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누구라고 그랬어? 바로 OH 선분의 길이.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게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잘 봐. 우리가 정사형이라는 걸 앞에서 배웠을 텐데 만약에 이 OB 선분에 수직인 방향으로 빛이 이렇게 위에서 내리 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 빛에 의해서 OA 벡터의 그림자가 OB 벡터 위에 생길 텐데 이 OA 벡터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놈이 바로 이 OH의 길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자, 따라서 봐. 벡터의 내적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한 벡터를 다른 벡터 위로 정사형시킨 길이와 그 다음에 그 다른 벡터의 길이, 즉 OB 벡터의 길이의 곱셈이다, 곱이다. 요렇게 우리가 기하학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 결과는 뭐가 되는 거야? 이 결과는 스칼라, 그죠? 실수가 됩니다. 실수. 그죠? 스칼라가 됩니다. 그래서 벡터 내적의 결과는 스칼라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거꾸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가 OB 벡터고 요놈이 우리가 OA 벡터라고 짧게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OB, OA 벡터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아니 선생님 그렇다면 굳이 요 순서를 바꾸지 않고 그죠? 어떻게? 요 B 코사인 세타라는 요걸 그냥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럼 봐라. 우리가 OA가 좀 짧기 때문에 이렇게 OA의 연장선을 근 다음에 똑같이 무슨 짓을 해주냐 하면 B에서 OA 벡터 쪽으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삐뚤빼뚤이지만 수선입니다.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우리가 요 점을 다시 H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요 B 코사인 세타,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건
바로 O에서 H까지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요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 당연히 요 A 벡터의 크기라는 건 뭐냐 하면 OA 선분의 길이인 요걸 나타내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도 어떤 식으로 볼 수가 있냐 하면 여기서는 OA 선분의 길이에다가 그지? 곱하기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바로 OH 선분의 길이를 곱한 거구나. 즉 기하학적으로 본다면 OB 벡터를 OA 벡터 쪽으로 정사용시킨 OH의 길이에다가 벡터 OA의 크기와 똑같은 선분 OA의 길이의 곱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이것이 바로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이 벡터의 곱셈에 해당되는 건데 그 벡터의 곱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결과가 벡터가 되는 외적과 결과가 스칼라가 되는 내적이 있는데 외적은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학교에 가서 배우시면 되고요. 그 결과가 스칼라가 되는 내적에 대해서만 배웠습니다. 자, 내적은 A.B와 같이 이렇게 그죠? 동글뱅이 다트 그죠? 도트죠, 도트. 닷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그 정의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그 다음 그 둘이 이루고 있는 각의 코사인의 곱으로 정의를 한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의미가 어떤가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금상첨화가 되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